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어제 많이 빠졌던 아시아 시장 오늘은 대부분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반등폭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점검해 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화요일의 주식 닥터죠.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우려 때문에 다시 3거래 연속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면서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이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또한 이날 증시 악재가 됐습니다. 한편 어제 크게 하락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양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장중에는 2,980선까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마감 종가는 0.41% 오른 2,97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섰고 특히 기관이 6천억 원 가까운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오후장에 본격적인 반등을 나서면서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0.61% 오른 996선까지 회복세를 보였고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함께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이 후실적을 발표하고 다음 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가 3%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다른 소부장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본격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SP시스템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련주들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NFT 관련주들, 미술 NFT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상승 흐름을 보였고 위메이드나 컴투스 같은 게임주들도 오늘장 반등세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원달러 환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양지수 그래도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오늘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 자체가 끝나고 나서 시간외로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가 7% 넘게 좀 7% 가까이 상승을 보였거든요. 시간외 거래에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침 장 초반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개장하면서 반도체 업종으로 중심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요. 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이 좀 매도세를 좀 늘려나가면서 원달러의 환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매도세로 좀 전환하면서 하락도 전환했다가 오히려 좀
기관의 매수 확대에 힘입어서 오히려 다시금 상승 전환하는 이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었거든요. 오후 들어서 외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전환하면서 왜 지수의 상승폭을 좀 확대,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했다가 다시금 기관의 매수 확대로 반등하는 이러한 흐름 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지수는 하락을 오히려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에 반대로 외인의 또 매수세가 또 유입되면서 오히려 지수 하락에 좀 저점에서 반등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해주고 특히 또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바닥 구간에서 반등 추세를 보였다라는 긍정적인 관점평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불스케틴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수익률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성신양회가 그 이후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신고가를 2번이나 경신을 했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 필살 불수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식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섹터별 매매 전략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관련주를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정책을 좀 펼치는 반면에 또 SOC 산업도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SOC 확대 그리고 건설사들의 수주가 이어지면 착공이 이어지면 아무래도 시멘트, 콘크리트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성신양회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16,500원, 16,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시멘트, 콘크리트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면서 히든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성신양에는 또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적대적 M&A였습니다. 그때 동양이라는 회사가 지분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인수하지 않을까. 이게 유진기업의 자회사인데 유진기업이 오히려 이렇게 좀 성신양해를 인수하는 목적으로 적대적 M&A로 좀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적대적 M&A 관계가 좀 불이 붙으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러한 관전 포인트를 보고 매매 포인트를 보고서 공략을 하면 충분히 단기간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지난주 방송 끝나고 나서 저 4일 만에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저도 또 나름 신기하고 재밌었던 이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봐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리뷰 제시해드렸고요. 또 다음으로 확인해볼 종목은 게임주 썬데이토즈입니다. 자, 이 종목도 수익률이 굉장한데 최근에 또 위메이드가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12월 들어서 최근에 정말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썬데이토즈, 넷게임즈와 함께 인수합병에 거의 지금 소식을 전해지면서 시장에 거의 주도하는 역할을 보이고 있는데요. 11월 달에 한창 게임주들 NFT 관련해서 굉장히 수혜가 기대되는 이러한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면서 게임할 수 있는 P2E, 이러한 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 역시 주가 역시 굉장히 크게 한 달 내내 상승을 했었는데요. 썬데이토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니팡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 회사죠. 이런 캐릭터 게임으로 히트를 많이 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NFT 사업을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로서 좀 상승세를 강하게 좀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1월 30일 날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충분히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NFT 관련주, 게임 관련주 동반 상승세에 충분히 강한 급등세도 가능하다 해서 제가 그때 공략으로 제시한 가격이 25,000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내내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요. 그리고 공략을 제시한 가격보다 어저께였죠. 바로 위메이드에서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 넘게 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시한 가격보다 무려 63%나 넘게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단기 급등에서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 자체로서는 아직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보유하신 분들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도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추가 상승 추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의 수익률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볼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과 또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또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대면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비대면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런 비대면을 비롯해서 코로나 관련주들 대부분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확진자도 좀 정점을 찍고 나서 좀 확산세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비대면 관련주들 전망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만약에 현실이 되거나 실행이 됐을 경우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이러한 좀 순리를 갖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에 제가 오히려 방역 강화 방침을 내세우기 전에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고조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반대로 좀 방역 강화가 실행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차익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상승분보다는 좀 하락하는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면 교육이나 뭐 원격 진료나 재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좀 추세 자체로서는 크게 아직은 재료가 사려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막 방역 강침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확진자가 줄었는데 다시금 급증세로 나오게 되면 다시금 주가도 역시 관련주들도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뭐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재료 소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 관련주로 온라인 교육주 메가MD를 또 지난달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역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메가MD에 대해서 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메가MD 아무래도 제가 1월 9일 날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9일 날 제가 또 마찬가지로 주식 원포인트 레슨을 그때 해드렸는데 바로 대선 정책과 관련해서 뭐 일자리 정책 관련주 혹은 교육 정책 관련주로 지금 단기적으로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레이스 중에서 빠지지 않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 정책, 교육 정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정책 관련주인 메가MD를 제가 방송에서도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이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정보, 교육 정보 제공 사업 하는 회사로서 입시교육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교육 분야 선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한 수급 자체가 코로나 방역 강화 지침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들이 학생들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런 교육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가 주가에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방역 강화 이전에 한 16일, 14일, 15, 16 요 기간에 오히려 비대면 교육 관련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메가MD가 장중에 18%까지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방역 강화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가라앉는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반등 요인보다는 오히려 좀 매물 출혈가 좀 다시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메가MD도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심화되면서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주들도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국가 간의 경쟁이 좀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뭐 국제적인 증시는 물론이고요. 네. 경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병력을 굉장히 확충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병력 지원하려던 이런 군사 장비들을 우크라이나로 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글로벌 증시에 좀 우려가 작용되면서 악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가입을 하려는 입장 차이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적으로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교육 시간에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유럽의 제1 전력 공급원이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인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좀 나눠진 상태에서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왔었거든요. 그 와중에 원전은 좀 많이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원전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전력난들이 유럽 전역에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천연가스가 그만큼 점점점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러시아한테 수입하는 게 무려 전체 수입 비중의 45%나 달할 정도로 절반 가까이 달할 정도로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출이고 뭐고 다 떠나서 기존적으로 이게 물리적 충돌에 대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력 공급 원자재 자체가 상승하게 되면 기타 다른 원자재들 있죠. 이런 전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또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무력 충돌 자체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오를 수가 있고요. 경제나 증시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우려가 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좀 이러한 방향이나 시장 정황에 따라서 안 좋게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갈등이 좀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가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또 관심 종목으로 가스 관련주 GSE를 제시해 드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GSE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GSE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지역의 도시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천연가스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런 도시 가스 공급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3일 동안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세가 좀 이어지면서요. 단기적으로 공략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톡방에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눈여겨보는 오늘의 관심 종목 두 선을 매일같이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노란톡방에 좀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종목 분석과 혹은 관심 종목 정보를 좀 제공받으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시장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관련 공략주들 점검까지 함께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나 또 관련 종목들, 전략 같은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석을 지키는 주식 투자, 불스캡틴 주식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원포인트 주식 레슨 바로 시멘트, 콘크리트 관련주로서 섹터별 매매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번 주 어떤 걸로 준비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신양해와 같이 급등이 가능한 일주일 사이에 급등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섹터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살 불수기법이 무엇이냐라고 새롭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필살 불수기법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차트에 대해서 이해도 시켜드리고 진입 구간 어떻게 어떤 형상이 어떠한 차트 패턴이 나왔을 때 진입하고 어떠한 패턴이 나왔을 때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실전 매매 전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섹터별 분석을 해드리고 섹터별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좀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게끔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살 불수기법이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주식에는 이 필살 불수기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전 매매에 있어서 좀 최적화될 수 있게끔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 다양한 이러한 패턴들을 사전에 미리 매수할 수 있게끔 이러한 최적화 만든 매매 전략이다라고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필살 불수기법 섹터별 매매 전략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인공지능 섹터입니다. 섹터보다 좀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에 투자한다, 확대한다 이러한 얘기가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이게 지금 단발적으로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공략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섹터별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유익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이러한 로봇 테마에 공략을 하기 전에 좀 더 이해도를 높이고 나서 내가 이런 어떤 섹터인지 공부하고 나서 투자하는 게 보다 현명한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 즉 AI라고 우리 흔히들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4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컴퓨터에 1 치고 엔터 치면 바로 1만 출력됐고 입력한 값만 출력되는 이러한 컴퓨터 사용이 있었다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입력값을 입력하면 그것을 학습하고 사고하고 판단해서 응용값까지 오히려 지금 계산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출력값이 이러한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방식을 다 컴퓨터가 프로그램 자체에서 해서 점점 해결점을 찾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핵심 기술인 게 바로 이제 딥러닝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기계적인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떠한 분야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경험치가 올라가고 이러한 경험들에 따라서 승률이나 혹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해결책들을 더 많이 응용책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방대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학습하면서 그 학습된 것들의 총량에서 최적화된 혹은 최고의 정답이나 해답이 있는 것을 찾아내면서 그것을 즉 제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간보다도 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지금 미래적으로 4차 산업의 핵심 요소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가 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인터넷 시대가 좀 발달을 하면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가 됐었고 이것이 아무래도 딥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을 최적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 들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딥러닝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왔고요. 지금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역사를 좀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1930년대 우리는 완전 조선시대 같은 옛날 시대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기계에 대해서 오히려 기계에 대한 기대가 생각하는 기계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을 하고 기대감이 형성되었던 시기다라고 좀 시초로 볼 수 있고요. 1956년도에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1980년대에 신경망 이론이죠. 네, 신경망 이론 등이 인공지능으로서 다시 적합을 하면 굉장히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론이 형성이 되면서 또다시 인공지능 분야에서 빠르게 개발이 속도가 내왔었고요. 그러다가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방대한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입력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거기에 현실의 한계에 부딪혔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점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딥러닝 알고리즘이 점점점 개발이 되어 왔고요. 네, 오히려 지금 1997년 같은 경우에는 IBM에서 슈퍼컴퓨터 이것을 개발하면서 딥러닝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때 당시에 체스 세계 챔피언을 오히려 이런 인공지능이 이기는 이러한 모습까지 좀 경험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기계가 사람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거기에 더 좋은 해결책이나 응용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점점점 생겼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이슈와 충격이 동시에 왔었던 2016년도였죠.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세계 바둑 챔피언을 이기면서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이제 현실되어 왔구나. 이제 사람보다 오히려 프로그램이 기계가 더 크게 좋은 수를 두고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이후부터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어 왔었고요. 사람과 인공지능의 대결이 아닌 오히려 사람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들을 보면요. 너무 다양해요.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화학 기호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와 했을 때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기호들이 나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제 다 외워서 하나하나 응용을 하거나 적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들을 싹 모았다가 거기에 프로그래머 시켜서 최적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최적화될 수 있는 신약 개발이라던가 유전자 분석이라던가 의료 기술 향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인공지능 딥러닝 프로그램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많이 또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돈이 되는 거는 가장 먼저 지금 시장에 진출해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매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요즘에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다양한 패턴이나 거래량이나 그다음에 또 다양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금융 거래에 있어서도 트레이딩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인공지능 시스템이 많이 발달을 해왔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가장 좀 어렵다고 난이도가 높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차인데 이 자율주행차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시시각각으로 돌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 값을 사진이나 영상을 다 입력한 다음에 거기서 최적의 피해가는 거나 혹은 이렇게 회피하는 거나 이런 것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점점점 지금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 5단계까지 지금 기술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아직 상용화하기까지는 충분히 당연히 많은 점검과 시험을 통해서 그게 좀 익숙해지고 완료가 되면 충분히 시장에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니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4차 산업, 앞으로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의 거의 최고죠. 최대 성장 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산업이나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구글 최대 기업들이죠. 전 세계 최대 기업들 뭐 구글, 애플,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미국의 최대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또 최대 기업이죠. 뭐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들 역시 개발에 한창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가 지금 가장 로봇이나 인공지능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삼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달부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로봇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지금 오히려 지금 격상시키면서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바꿨어요. 그만큼 미래 먹거리로서 최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많이 좀 발표한 만큼 지금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는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16년도에 이 인공지능 섹터 이 테마가 아직 초창기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강한 상승세가 불러일었던 적도 있습니다. 바로 2016년도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스템 반도체나 혹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을 하는 업체들이 주로 AI 관련주로서 소프트웨어 좀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타났었습니다. 네,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이 인공지능 뭐 사업 확대한다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고요. 돈이 되는 산업부터 인공지능이 거의 뭐 프로그램이 대부분 도입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도입됐던 건 바로 광고 쪽이었죠. 우리가 흔히들 광고를 보게 되면 비슷한 광고들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 패턴이나 이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맞춤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푸시할 수 있게끔 출력할 수 있게끔 광고 분야에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가장 먼저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이나 또 다양한 이러한 환자들의 정보들을 통해서 이런 진단 키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게 이런 사람의 생체 정보나 의학 정보를 취합해서 여기에 맞게끔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향후에 뭐 다양한 신약이나 다양한 뭐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 시에 여기에 맞는 이 환자에 맞는 정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약을 또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혹은 미래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끼치는 산업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의료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공지능 쪽으로 분야가 좀 많이 확대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군사는 역시 말할 것도 없죠. 나라에서 로봇을 먼저 만들고 그 로봇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으로 하기 위해서는 군사 쪽도 많이 지금 분야가 좀 확대되고 있다.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율주행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산업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장, 스마트 공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번에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생산할 수 있게끔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효율이라고 하죠. 수율이라고 하고 불량품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전부 다 프로그래밍해서 오히려 그게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술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LG 쪽이 지금 로봇 분야에는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먼저 투자를 하고 특허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도 그에 뒤처지지 않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인 투자 의지 밝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기업인 삼성이 어느 산업에 투자하겠다, 확대하겠다,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히면 그 관련된 섹터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예, 신기할 정도로 많이 주도할 정도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공지능 AI 섹터는 당분간 12월, 뭐 1월 초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 공략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이 셀바스 AI도 제가 음성 인식 AI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가 산업이 확대되면 각 캐릭터마다 엔터 쪽으로 예를 들자면 혹은 게임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음성으로
표출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 캐릭터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런 음성 같은 AI 프로그램 자체를 각 캐릭터마다 공급을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의 게임 자체에다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넣는 것보다 그 게임 안에 각각 캐릭터에 당연히 공급하는 게 훨씬 더 매출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매출 성장이나 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주가의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초반부터, 이때 초반부터 굉장히 공략을 많이 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면서 다시금 또 이때 들어가서 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단기적으로 한 여러 번 공략을 하더라도 20%, 30%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러한 종목인데 지금 한 달 새, 두 달 새 가까이 주가가 거의 200%,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500원이었던 주가가 12,000원까지 됐으니까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이 지난주에 발표한 이후에 많이 또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JLK입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료 정보를 교환하고 삼성병원에다가 또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삼성이 만약에 투자하게 되거나 어느 회사를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하게 되면 충분히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2, 3일 만에 70% 넘게 급상승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필살 불수기법 처음에 강연할 때 이러한 패턴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좀 많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이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5일선이 지지가 되고 캔들 두세 개 나왔을 때 두세 개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즉 깃발 패턴을 그리면서 단기 상승 가능한 이러한 종목들이 나온다. 이러한 패턴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단기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보티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가 거의 한 2대 주주고 최대 주주로 최대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LG 계열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로보티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인공지능 쪽으로 가장 기술력을 갖고 있고 매출까지 일어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로보티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좀 많이 상위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단기간에 좀 빨리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치 이번 달만 들어서 거의 70% 넘게 동반 상승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이 지난주에 발표한 이후에 급등을 보였고요. 딱 깃발 패턴 그리면서 그렇죠? 바로 세 번째 패턴에서 다시금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인공지능 로봇 섹터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근데 로보티지처럼 지금 거래량이 동반됐고 그 이상 5일선이 지지가 되면서 다시금 깃발 패턴 그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략하기에 매매 전략 세우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유진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관련 중에서 그렇게 매출이 있거나 혹은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인수나 혹은 지분이나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크게 터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더 크게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깃발 패턴이 유지가 되고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 공략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달만 들어도 마찬가지로 다 70% 넘게 급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이 섹터 테마를 공략할 때 향후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투자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삼성 자체가 처음부터 기술을 개발해서 어떻게 이런 산업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것보다도
예전에 자율주행차 한창 인수한다 했을 때 하만카돈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글로벌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회사, 거래처였던 회사들이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 지분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이러한 기대감이 연거푸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특히나 이러한 재료가 아직도 좀 유효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내년 1월에 있을 국제전자기기 박람회입니다. 세계 최대 행사죠. CES라는 미국에서 개최하는 이 행사에서 삼성이 지금 보행 로봇을 출시한다, 보여준다, 선보인다, 상용화한다, 내년 4월에 상용한다 이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는 이런 테마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투자나 시장에서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도 매출 증가가 이런 또 스마트 공장 투자의 확대, 장비 회사의 또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향후 섹터 전략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섹터별 매매 전략 바로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네, 주식 원포인트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죠. 오늘은 로봇과 인공지능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향후 전략부터 관련주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또 내년 CES까지는 모멘텀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 도와드렸으니까 오늘 강의 내용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2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원포인트 주식 레슨에서 소개해드린 인공지능 관련주이면서 반도체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하고요 거래하는 기업으로 이전에 지능형 인공지능 의료 로봇 이것을 제작했던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궁금하실 텐데 바로 사이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이맥스를 아실 분도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주문 제작하는 반도체 장비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반도체 공정 장비와 연결되는 웨이퍼 이송용 대기 로봇 장치를 주로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제조, 자동화 설비를 좀 공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2016년도에 인공지능 초기 단계인 지능형 의료용 로봇을 위탁 생산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로봇 투자를 좀 발표하면서 내년 4월에 보행 로봇
보행 보조 로봇을 좀 첫 상용화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능형 로봇 제작 기술이 있는 이 사이맥스도 충분히 관련주로서 시세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8월에 주관했었는데요.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지원 대상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5년 동안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대기 로봇 상용화 기술 개발에 최대 80억까지 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 대상 기업은 그만큼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막 정책이 막 펼쳤잖아요. 국산화,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이러한 정책을 펼쳤을 때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 반도체 소자 제조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웨이퍼 이송용 대경형 로봇 자체를 90% 이상 수입에 의존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국산화가 만약에 기술이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최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사업팀을 좀 격상했어요. 그만큼 중요도를 높게 보고 향후에 투자를 굉장히 확대할 것으로 지금 주력 먹거리로 이렇게 낙점한 가운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수를 하거나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우리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연계를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 기존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나 그와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혹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면 충분히 기대감이 형성되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로 관련주로 사이맥스가 삼성의 로봇 관련주로서 재차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주 히든 종목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로 해서 사이맥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가, 목표가 이러한 제시는 제가 장중에 실시간적으로 해서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 로봇 사업 수혜주,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사이맥스였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이제 추세를 돌리고 좀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이나 또 언제 매매하면 좋을지 타이밍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또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